안녕하세요.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 얘기 듣는다 김성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규혁입니다. 네, 굿모닝 충북 세종에서요. 신년을 맞아서 특집 방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 모시고 새해 전망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2016년도에 관광도시이자 자연치유도시로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4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고 있는 제천시와 함께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천시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올 한 해 역동적으로 채워나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군규 제천시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천시장 이군규입니다. 네. 민선 6기도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제천시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천 시민들께 새해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천시장 이군규입니다. 정말 어둠 속에서 빛이 밝게 빛나는 그런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개명선과 함께 2017년 희망과 역동의 한 해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네. 또 이뤄낸 성과들도 많으실 테고요. 그리고 취임 당시에 이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이라는 공약을 내걸으셨거든요. 네, 그 네. 공약이 좀 잘 지켜졌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시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좀 변화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 민선 6기는 민본 행정의 시대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천시의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취지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시민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한 1년 반여간의 많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전액 국비 287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 그 청풍 호반에 있는 과거의 왕건 촬영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 이제 전국에 있는 5만여 명의 환경 전문가들이 와서 연수하고 워크숍을 하고 이러면서 환경의 중심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가 약 한 50년 가까운 제천시 많은 그 시민들과 기업인들의 소망이었는데요. 네. 드디어 작년도에 제천 단양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9일에 이 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3산업단지를 확실하게 우뚝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죠. 네. 여기에 더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청풍호 그린 케이블카가 드디어 착공을 해서 올해 9월에 완공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그런 2.3km의 비봉산을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네. 시민시장실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주민참여자치 예산제도 도입됐고요. 네. 또 모바일 소통 행정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고 보면 이제 지난해 제천시에도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네. 2017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네.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네. 시정 방향, 네.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은 금년도를 저희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그리고 많은 산업 구조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도약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역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행정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네. 저희가 신년 화두를 사람 먼저 행복 제천으로 정했습니다. 예. 예. 지위가 높고 낮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배우고 못 배우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람이 우선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행정도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공명정대한 그리고 투명한 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요즘 많은 우리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부정부패와 네. 또 많은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탄핵 사태까지 지금 가고 있고 정말 나라가 많이 어지럽죠. 그러나 네. 이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모두가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국가와 그런 지방 정부를 원한다 이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본을 내려놓고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열린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금년도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특히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422억 원의 네. 고통교부세를 특별히 더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시장과 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시민들이 시민시장으로서 나도 시장이 되는 각오로 함께 응원하고 협력하고 도와준 그런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제천시는 홀로 뛰는 제천시가 아니라 도의 이수영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제천 14만 시민들의 응원 이것을 바탕으로 출향 인사들까지 뭐 저희 재경 경제인회라든지 재경 제천 향후회를 비롯한 많은 제천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분들의 응원 덕분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늘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제가 또 오늘 기회에서 꼭 좀 제가 우리 시민들과 도민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정말 오랫동안 애써왔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에 대형 국책 토목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각오를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동서고속도로가 제천까지 2015년도죠. 네. 15년도 6월 30일에 개통이 되고 나니까 큰 건설 토목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완공된 거는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 이후에 그 대형 토목 사업이 없어서 네. 정말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약 한 7만 2천 명 정도 시민들이 서명을 해주셨고요. 또 그 서명부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을 방문하러 갈 때는 우리 시에서 양순경 부의장이 직접 같이 저하고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서 그 서명부를 제가 유일로 그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전하면서 네. 이 서명은 동서고속도로를 계속해서 연결해 달라는 그런 서명이기도 하지만 유일로 장관님에 대한 저희들의 지지 서명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참 애교를 부렸습니다. 네. 그분이 그 국회의원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깔깔깔 우시더니 반드시 이걸 한번 계획에 넣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로 이게 이행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1월 11일자로 국토부에서 저희들에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제천에서 영월까지 가는 동서고속도로를 1조 2천억을 투입해서 건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제천으로서는 제천 지역에 1조 2천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각종 토목사업이나 건설사업 또 많은 관련된 많은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은 시민시장들이 정말 7만 2천 명이 서명한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그렇죠. 일입니다. 네. 14만 도시인데 그런 정도의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이 일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응원해 주신 충청북도 이수영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고맙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네. 이제 시민분들이 직접 일궈낸 성과가 네.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실행했었던 공약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시정 계획들까지 이 모든 게 다 이제 시민분들의 바람을 또 이뤄내기 위해서 계획된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예. 이 그 바람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 경제 관련한 바람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제2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됐다 이런 말씀하셨고 네. 제3산업단지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이제 제천시에는 대규모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이제 제2산업단지가 한 58% 정도 분양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2산업단지를 빨리 잘 분양해서 마무리 짓지 않으면 네. 대규모 기업인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공직자들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제2산업단지를 다 분양을 만료했어요. 요즘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미분양 사태가 맞아요. 막 생기는 이런 때에 네. 정말 우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 100% 분양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무엇을 했냐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또 시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네. 기업하기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었어요.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한 100억 정도의 투자 유치 진행 기금도 조성을 했습니다. 예. 이걸 준비를 다 해놓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3산업단지를 도와 같이 논의를 했는데요. 작년도에 모든 행정적 절차를 다 마감하고 이제 올해 드디어 그것을 이제
분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찾아가는 투자 유치 활동이나 또 기업들과의 끈끈한 인맥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선분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대략 한 34만 평 정도 되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네. 큰 대규모 한 1,000억, 2,000억 이상의 그런 대규모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유발 효과로만 따지면 저희가 2조 1천억 정도 그런 경제 유발 효과가 있게 되고요. 또 만들어지고 나면 한 6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1인 3가족 정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좀 늘어나거나 또는 외부로 빠져나갈 인구를 줄이는 억제하는 그쵸.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1산업단지에 이어서 네. 제2산업단지까지 그리고 이제 또 제3산업단지 조성까지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업 유치가 확대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뭔가 제천시 또 비결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효선 씨는 알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바로 제천의 아들, 제천이 낳은 스타.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직접 발로 뛰어서 알아내고야만은 안효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2산업단지에 입주해온 기업부터 제3산업단지의 전망까지 야무지게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2012년에 조성되어 현재 100% 분양이 마무리된 제천의 제2바이오밸리인데요. 그곳에 터를 잡은 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천의 제2바이오밸리에 입주한 기업을 찾아왔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자동차를 건강하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한 자동차용 그 케미칼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용품을 생산하는 회사. 예. 아니 그런데 언제 그러면 제천으로 오시게 된 거죠? 저희가 많이 수도권에서 고민했는데 예. 작년 2월달에 여기 최적인 조건인 것 같아서 여기 내려오게 됐습니다. 본래 터를 잡았던 곳을 떠나 제천에 자리를 잡은 지도 1년 차. 하지만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이 기업이 많고 많은 산업단지들 중 제천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갖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좀 넓은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래도 가장 입지라든가 공장 분양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여기가 우리가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장소에서 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이 교차하는 이른바 사통발달의 뛰어난 접근성은 물론 수도권과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에게는 보조금 지원에서 국세, 지방세 감면까지 다양한 혜택들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제천에서 기업을 운영하신 지 한 1년 정도 이제 다 되셨잖아요. 네, 1년 됐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제천에서 기업을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여기서 그냥 평생 일을 여기 제천에 있을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 내려와서 공장을 운영해 보니까 시하고 클러스터 그다음에 어떤 대원도약의 산학이 연결돼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생산 라인 또 금형 설계하는 거, 해외 전시에 나가는 것들을 예.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희와 같이 수도권에서 고민하는 기업들은 예. 한번 제천시 투자지식까지 물어봐가지고 내려오면은 여기가 아마 최적인 위치인지 확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업인들의 성원에 힘입어 현재 제천에서는 2017년 제3바이오밸리 조성에 첫 삽을 뜨게 됐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꿈들이 자라나게 될까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제3바이오밸리 이제 조성 공간인데 제2바이오밸리와는 좀 어떤 점이 다른가요? 예, 저희들 제3산업단지는 인근의 제천시에서 지금 미니 복합타운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 미니 복합타운 건설 그 내에다가 업체, 기업, 근로자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그 산업시설 용지를 크게 확대했던 점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성이 완공이 되면은 네. 어떤 기업들을 좀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은 그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등 총 8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제3바이오밸리를 찾아줄 기업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제3산업단지는 입주하는 기업체들에게 정부 지원금에 별도로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을 준비해서 기업체들의 설비 투자 지원과 근로자들의 정착금, 이주 정착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 바이오밸리의 입주 기업, 그리고 앞으로 제3 바이오밸리에 자리 잡을 기업들까지 그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제천 산업단지에서 안효선이었습니다. 네, 기업들이 제천을 찾는 이유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제3산업단지도 조성이 되고 나면 금방 분양이 되겠다 이런 기대가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조금 전에 나온 우리 김창순 팀장만 봐도 네. 저렇게 열의를 가지고 와. 제천의 네. 기업을 저렇게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맞아요. 제천시에 있는 처녀 공무원들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 열정이 있고. 예, 시장인 저는 시장이기에 앞서서 네. 영업사원이다 이런 기분으로 기업과 함께하고 있는 기업 친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제3산업단지는 2019년에 예, 저희가 이제 19년에 완공이 되지만 예. 그 전에 선분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2018년이면 네. 제 청량리에서 제천까지는 복선 전철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청량에서 제천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2분 걸립니다. 이 시속 230km의 열차가 52분에 서울까지 가요. 야. 이제 제천은 평택항에서부터 제천까지 고속도로로 60분이고요. 예. 서울까지 열차로 52분 걸린다면 이제 수도권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장점이 아주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 그리고 정의롭고 성실하고 아주 좋은 일꾼들. 저희 제천 시민들이 얼마나 선량하고 정의로운 기계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제천이 네. 투자의 최적지고 앞으로 21세기 미래 기업의 중심 도시가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천시에서는 제3산업단지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찾아가는 투자 설명회를 열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북의 경제 수도가 아마 또 제천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들 많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산업단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천시가 이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제1산업단지 완공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시설. 네. 좀 시급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예, 그게 굉장히 오래된 저희 제천시의 과제인데요. 네. 저희 민선 6기 들어오면서 해결해야 될 그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제천시로 보면은 종량, 암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숨겨왔다고 할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그걸 밝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네.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네. 혹은 또 기업하는 쪽에서 보면 또 토목이나 그 공사 그 설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문제가 있었는지, 또 그 당시에 불법 그 자금 수수로 인해서 처벌받은 많은 그 선출직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백서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은 폐기물 매립장은 네. 시작과 그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제천시에 있는 작은 시설이지만 이것이 사실 국가로부터 3억 원의 그 용역비를 받아서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침투수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네. 이것이 확인된 이상 이것은 국가 재난시설임에 틀림이 없고 이미 저희 재난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침출수가 만약에 한강 수계로 연결이 된다면 네. 2,500만 수도권의 심리적인 불안감과 정말 많은 위험 요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네. 과거에 낙동강 패널 사태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것에 보다 훨씬 더 큰 사건 사고가 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를 저희가 약간 겁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해결하라고 종용할 것이 아니라 네. 국가가 함께 이걸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100% 해결 의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한 80% 정도까지는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고 특별히 올해에 저희가 한 70억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요. 그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아직 덜 끝나서 이 문제 때문에 현재 착수할 수 있는 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액수는 작은 액수지만 네. 국가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전환점으로 봐서 이것을 저희 민선 6기의 최대 해결 과제로 삼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또 최근에 제천을 방문하고 있는
있는 많은 유력한 대선 주자들, 네. 또 중앙 정부에 가서 또는 중앙 부처에서 가서 만난 유력한 차기 정부 구성할 만한 리더들에게 이 문제를 제가 꼭 해결해야 될 과제로 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공약은 아니더라도 네. 중부 내력권의 친환경 자연치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런 곳에 이런 오염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제가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협력과 응원에 힘입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인 거고요. 환경 오염과도 그렇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속하게 해결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또 주제를 좀 바꿔서 네. 그 제천 한방 축제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도 근사한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선 그 2010년도에 이제 우리 제천에서 한방 바이오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치러지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B2C 그 기업과 이제 소비자 간의 그런 그 교류 협력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B2C로 좀 가려고 합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그런 B2B로 가서 산업 융복합형 그런 엑스포를 치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제천에는 이런 한 몇 가지 중요한 성과를 얻어야 되겠다는 네. 것이죠. 우선 첫 번째가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 제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 융복합 산업의 거점 도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저희 조직위원장이 이제 이수정 충청북도 도지사시고 또 이용걸 세명대 총장님께서 우리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아주셨고요. 네. 저희 제천시에서는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2의 이제 도약을 위해서 천연물 클러스터를 만드는 계기를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연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세 시대를 꿈꾸고 있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자연에서 추출된 많은 뭐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을 비롯한 하다못해 이렇게 입고 계신 아름다운 어떤 스카프나 이런 것들 위해서 천연 염색으로 된 것들도 있어요. 예. 그것도 다 천연물 산업에 들어갑니다. 네. 결국은 웰빙 시대를 꿈꾸고 있는 21세기 최고의 산업인데요. 그 천연물 산업의 거점 도시를 제천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의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작년도에 LED 고기능 연구소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 거점 시설을 착공을 해서 올 6월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천연물 산업에 대한 연구단지를 정부와 함께 만들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천연물 상용화 센터까지 이어져 가면 네. 천연물 산업의 거점 도시요 천연물의 메카가 제천이다. 이런 것들로 연결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축협, 농협 이런 조합장님분들이 전국에서 이것이 천연물 산업이 결국은 우리 농민들의 또 우리 서민들의 미래 희망 산업이구나라는 그쵸. 것을 공감을 하셔서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참여하겠다고 좀 연락해주고 계시고요. 또 제천에서는 특별히 또 김학수 농협조합장이나 또 진안구 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많은 조합장들이 전국에 있는 조합을 다 연결시키는 그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각 직능단체, 뭐 자생단체 대표자들이 다 우리 추진위원단의 홍보단 또 같이 협력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범시민, 범도민적인 그런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청북도에서 자랑하는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많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조직위원회와 함께 저희 한방 바이오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큰 응원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제천시에서 펼쳐지는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가 단순한 무슨 축제나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말 어렵게 저희가 결단하고 B2B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이 노력에 더욱더 많은 참여와 또 많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CJB에서도 특별히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 9월과 10월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 얘기 듣는다.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이 8시 9분, 10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이군규 제천시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뭐 올해도 이제 제천시 다양한 행사들 준비하면서 예. 많은 국민분들, 동민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2017년에 제천시를 꼭 찾아야 되는 이유 안유선 리포터가 보고 왔다면서요. 네,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2016년 올해 관광도시로서 제천의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온 만큼 올해에도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죠.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이번에 찾은 곳은 제천시 관광의 새로운 보물창고라 일컬어도 무방한 곳인데요. 과연 이곳에 있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비행기 아닌가요? 비행기? 와, 따따따따 비행기 나나나. 이거 비행기 좀 약간 달라 보이는데? 위풍당당 양쪽으로 펼쳐진 날개하며 앞머리에 오똑하게 자리 잡은 프로펠러까지 비행기가 확실한데요. 어떻게 이 비행기가 제천에 와 있게 된 걸까요? 와,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비행기를 본 적이 처음인데 그래서 그런지 막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여기 왜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최초로 수상 비행장이 청풍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풍호에서 소형항공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수륙 양용 기능이 있는 경비행기를 도입해서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번지점프부터 모노레일, 짚라인까지 이미 제천은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에 특화된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거기에 수상비행장까지 갖춰진다면 누구나 찾고 싶은 제천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관련된 법규도 좀 미비하고 저희가 준비하는데도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금년 봄에는 항공기를 띄워서 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운 제천의 그 청풍호와 인근 그 단양풍 팔경을 공중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짜릿한 체험을 책임질 수상비행장을 뒤로하고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을인지. 이곳에 제천의 역사를 품어낼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 현장에 나와 있는데 어떤 공사 현장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을인지 역사박물관 조성 사업을 위한 건설 현장인데요. 을인지 역사박물관은 향후 제천 시민을 위해서 을인지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을인지에 서식하는 생명을 조명하고 향후 나아가서 제천의 역사 문화에 대한 이제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소개해줄 공간이 될 겁니다.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 역사, 문화, 생명을 아우르는 제천의 모든 역사를 담아낼 함으로써의 기능을 해낼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생각보다 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을인지에 대해서 을인지가 이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런 것들을 알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옛 추억이 담긴 그런 이제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2017년을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목! 제천시 관광 콘텐츠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될 루키들의 탄생과 활약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상 비행장부터 역사 박물관까지 이제 2017년도에 제천시에 가면 뭐 힐링 체험과 함께 역사 교육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제천이 고향인 저로서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수상 비행장, 역사 박물관 모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콘텐츠들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이 문을 여는 그날에는 저희 굿모닝 충북세종에서 또 소개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곳 말고도 제천이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시장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너무 소개만 하다 보면 저희 자랑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우선 이제 그린 케이블카가 청풍 호반에 이제 드디어 올해 개장을 합니다. 약 연간 한 150만 명 정도를 이제 탑승 계획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린 케이블카 착공과 올해 이제 9월에 준공이 되면 제천을 찾는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케이블카 탑승을 통해서 청풍 호반의 그 비경을 바라보고 또 청풍 호반에 있는 많은 그 아름다운 곳을 보면서 이래서 제천이 살아있을 때 꼭 한번 와봐야 되는 버킷리스트 1호가 제천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제천에는 뭐 역사와 문화와 많은 그런 관광도 있지만 의병의 도시라는 것이 가장 큰 또 중요한 점 하나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요즘처럼 국민도 정말 촛불 민심을 통해서 국민이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건재하게 잘 지켜가는 것처럼 제천 의병 역사는 단순하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족혼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장쾌하게 커갈 우리 민족의 장래를 도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신 문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의병 도시회를 전국에
39개 도시와 함께 맺어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지켜가는 그런 의병 도시의 핵심 거점 도시로 저희들이 삼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이 우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시장 시대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히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 천혜의 자연 뭐 오락산도 있고요. 네, 있고. 오락산, 금수산, 예. 또 소백산 자락, 또 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쪽에 치악산 자락도 저희 네. 제천에 많이 있는데요. 세계 자연학습원하고 녹색길도 조성된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저희 제천에 이제 뭐 아까 이제 연수원도 많이 와 있죠. 건강보험공단 연수원도 있고 경찰청 힐링 리조트도 이제 오게 되고 또 동대문구 연수원도 있는데 이런 연수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저희가 큰 힐링 숲도 만들고 있습니다. 청풍면 학현리에 축구장 한 60배 정도 크기의 여러 가지 힐링 숲도 만들고 예. 또 의림지 위에 사람들이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역사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 치유의 숲길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제천의 아들로서 참 뿌듯해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제천에 네. 말씀 많이 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천을 자랑할 때 청풍호 벚꽃 축제 그리고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를 맞아요.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봄에 시작을 하리는 그 화사한 벚꽃 그리고 또 한여름에 어떤 그 영화제 열기까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거든요. 네. 올해는 좀 어떤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청풍호 벚꽃 축제는 이제 저희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말 큰 성과를 거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이제 야시장이나 그 외지 영업하는 분들이 막 와서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많은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작년부터 그 벚꽃길을 열고 야시장을 저 외곽으로 돌리고 해서 이제 벚꽃이 살아있는 그 거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대략 한 왕벚꽃길이 구비구비 청풍호반까지 가는 그 도로가 한 14km 되는데요. 네. 그곳에 쭉 벚꽃이 있는 그런 풍광은 와보자는 분은 잘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 벚꽃이 가지고는 이면에 또 가슴 아프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1985년도에 청풍호가 수몰이 됐습니다. 그 수몰을 통해서 충주댐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강 수계가 1m 내려가는 그런 홍수 조절 기능을 다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 약 3만 명의 우리 선조들, 우리 또 시민들의 거기 많은 분들이 수몰이 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3만 명 정도가 이주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남아있는 청풍 면민들이 네. 그 지역을 지키고 꽃을 길러내고 그 또 청풍 벚꽃길을 잘 살려냄으로써 이제 연간 한 30만 명의 벚꽃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청풍 호반에서 벌려지는 또 하나의 영화음악 축제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좋아요. 네. 최고죠. 전 세계 최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일단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그런 음악 영화제로 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소재로 하고 음악가를 또 소재로 하는 네. 그러한 영화제인데요. 이곳에서 펼쳐지는 많은 젊음의 향연, 특별히 8월 달에 휴양 영화제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바람 그리고 아주 깨끗한 그런 풍광 속에서 그 속에 펼쳐지는 영화제는 정말 제천이 자랑하는 으뜸 축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2017년 동안 제천시에서 얼마나 많은 활약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제천 시민분들의 바람을 또 들어봤는데요.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제천 시민이 바라는 목적은 뭐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또 우리 서민들 살기 좋도록 물가 올라가지 않고 싸면은 그게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암동의 특수 폐기물 처리장 그 해결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빨리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에서 하는 그 벚꽃 축제, 그다음에 한방 바이오 엑스포, 영화제 모두 잘 돼서 위로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올해는 제 남편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그리고 제천 시민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럼요. 네. 모두가 행복한 제천시가 돼야죠. 네. 지금 시민분들의 인터뷰 만나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네. 최수만 선생님하고 김종훈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김경희 여사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아 제천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이 정도다. 역시 시민시장답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저희가 꼭 해야 될 과제이고 또 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들을 제시해줘서 반드시 그것을 뜻을 잘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모든 분들의 바람이 잘 이루어지는 제천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 제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나가실 텐데 올해 비전 마지막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자전거 민생 탐방을 통해서 만난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해는 정말 2067 한방바이오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정말 낙후되어 있었고 또 오지 마을이었다고 손꼽혔던 그런 제천시가 정말 바이오 융복합 산업과 천연물 산업을 통해서 그동안의 관광도시로서 또 시멘트 산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시멘트 산업, 또 철도 교통 요충지로서의 이런 기능에 천연물 산업 기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더 덧붙이는 그런 경제 개발 또 경제 발전의 도약의 발판을 올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관광도시로서 가지고 있는 명성에 이제 탈 수 있고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그 컨텐츠들을 좀 더 강화해서 이제 청풍호 그린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서 생기는 150만 명의 많은 관광객들과 함께 경제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민시장 시대를 열어가면서 투명한 행정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들, 진실된 사람들,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이 시장이라는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민본 행정을 펼쳐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먼저인 행복도시, 사람 먼저 행복제천을 실현하는 올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민시장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도 이제 시민분들과 함께 꾸려나가는 제천시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근규 제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제천 네. 모두가 좀 바라는 건데요.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네. 내년에는 이제 더 오늘 말씀하셨던 거 다 이루어져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제천시가 되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유한우 단양군수 모시고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